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진짜 호스트 진짜입니다. 요즘 그냥 시간도 너무 많이 없고 오히려 막 회사 다닐 때보다 가용 시간은 넓어졌는데 뭔가 시간이 많이 없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또 누구한테 녹음하자고 하고 시간을 맞추고 예약하고 하는 것들이 또 되게 힘들더라고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하여간 이번에도 또 이렇게 혼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이렇게 32회째를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목 보고 아셨겠지만 저는 걱정이 너무너무 많은 타입이라 요즘 또 걱정이 좀 많았던 시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참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걱정 좀 그만해라 편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유명한 걱정 인형이거든요. 그냥 뭐 뭘 그렇게 걱정하냐 하면은 정말 별별 거를 다 걱정하고요. 막 엄청 사소한 것도 걱정하고, 거대한 것도 걱정하고, 사소한 것도 거대한 것처럼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걱정 많고 이럴 때는 오히려 막 밖에 나가서 노트 같은 데 적어보라고 하잖아요. 막상 이렇게 글로 이렇게 적으면은 별거 아닐 때가 많다. 그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런 거를 종종 하기는 하는데 그때 그 걱정이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소는 되지만 선천적인 걱정이 많은 기질은 어쩔 수가 없다. 그것까지 고쳐지지는 않더라. 라는 게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느낀 거고, 뭐,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글로 적는 겸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잘못 이렇게 하면은 너무 넋두리가 되지 않을까? 이 그냥 한풀이, 넋두리, 또 막, 그냥, 힘들어, 힘들어, 이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또,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건 조금 부적절한가?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뭐, 팟캐스트고, 어쨌든 이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는 저는 유튜브나 뭐 영상 매체가 아니라 이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에서 오는, 이 형태에서 오는 진솔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좀 더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회차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만 걱정이 많은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듣는 분들 중에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각자의 걱정은 또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걱정거리를 좀 꺼내보고 그렇게 저 사람도 저만큼 걱정하네. 나도 이만큼 걱정하는데 뭐 그러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서로 서로한테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여 뭐 반신반의한 채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를 걱정을 하냐. 이제 저도 녹음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조금은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내 걱정이 요즘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은 뭘 해먹고 살 것이냐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회사를 다니던, 짧았지만 회사 다니던 그런 삶에서 나와서 또 이제 대학원이라는 거는 불안정성의 끝판왕 같은 삶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대학원을 잘 다니는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불안정성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잘 한다고 뭐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렇게 불안정한 삶을 또 살게 되다 보니까 분명히 마음의 준비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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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했지만 이제 퇴사할 무렵 이거 퇴사를 하는 목적이 그래 그러면은 이제는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하자 였기 때문에 되게 마음을 크게 먹고 정말 마음 많이 다잡고 시작을 했는데도 이게 또 맘먹은 대로 되면은 그게 인간이겠나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장 제일 주된 걱정거리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뻗어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좀 다른 사소한 걱정들로 뻗어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 루틴한 삶을 잃지 않으려고 회사 다니면서 제가 가장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루틴한 삶을 사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우나 고우나 너무너무 하기 싫고 너무너무 힘들어도 아침에 무조건 이 시간엔 나가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또 생각보다 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회사를 다녔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엄청 탁 이 시간 되면 일어나고 이런 거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는 무조건 이때까지는 그래도 가야 되고 뭐 그 안에서 몇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게 정해져 있었으니까 아 그래 그래도 이 루틴한 삶을 살아보는 경험을 한 게 얼마나 좋냐 이거를 깨지 말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최대한 이 퇴사하고 나서도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비슷하게 고정해 두려고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래도 그건 잘 되고 있어요. 뭐 가끔 가다가 또 새벽에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아침에 그냥 뭐 마음 편하게 늦게 일어나자 하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지간하면은 대충 11시 반, 12시 사이에 자려고 하고 어지간하면 8시 반, 뭐 9시 이때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상과 취침 시간을 고정하고 그 이상으로 이제 원래 근무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를 다니는 내내 인간이 8시간씩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이건 모든 직장인들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8시간 내내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랬고 옆에 있는 다른 직원분들도 그랬고 사실 그냥 그 8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페이스를 조절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지 우리가 딱히 8시간을 다 쓸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튼 그래서 아 그래 8시간까지 그럼 내가 공부를 할 필요는 딱히 없겠다. 한 6시간 정도는 그래도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업무 루틴 하던 것처럼 이렇게 하자까지도 마음을 먹었었는데 사실 그거는 좀 많이 실패를 한 상태입니다, 이미. 다시 또 마음 잡고 돌아가려면은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게 또 확실히 회사를 가고 뭔가 강제적인 무언가가 있고 보상이 있고 이런 거랑은 확실히 다르긴 하더라고요. 마음을 아무리 강하게 먹어도. 그래서 그런 이런 걱정을 좀 덜려고 저는 제가 걱정이 엄청 심한 사람이라는 거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빠지면은 끝도 없다라는 생각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나의 루틴한 시간을 고정해 두자라고 한 건데 뭐 반쯤은 하고 있고 반쯤은 못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래서 뭐 해 먹고 살 것인가? 앞으로는 뭐 해 먹고 살지? 이거 뭐 졸업하면은 뭐 하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지금 걱정해봤자 답도 없고 지금 마음을 먹었으면 여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논문을 어쨌든 끝내고 졸업을 하고 올해 안에 그냥 이걸 끝내는 게 내 목표였으니까 이걸 하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막 계속해서 그냥 근데 이거를 해서 뭐 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데 이거를 써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다 쓰면 또 뭐 하지? 이거 뭐 지금 이렇게까지 힘 빼지 말고 그냥 다른 거 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런 생각에 갇혀가지고 사실 이도저도 못하고 버린 시간들이 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시간에 그냥 한자 더 보고 논문 하나 더 읽고 그냥 그랬으면 한자 더 쓰고 이랬으면은 뭐라도 더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 생각에 나쁜 버릇이에요, 사실. 좀 뭔가를 하면 이 무언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대한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거. 그리고 그 결과가 없으면은 막 되게 막 자책하고 하는 거. 그런 것까지가 되게 저의 생각하는 나쁜 버릇인데, 나쁘게 생각하는 버릇?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자꾸 막, 이거를 해서 뭐 하지? 이거 해서 어디다 써먹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좀 괴롭히는 타입이에요. 그런 게 스스로도 좀 답답하고, 팟캐스트도 그래가지고 자꾸 막 그런 목적이나 결과, 이런 거에 목매이는 행태가
스스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것을 고치고 싶고 이래가지고 좀 이걸 극복하고자 그냥 이 과정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자. 온전히 좀 내가 그걸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생각하고 이걸 위해서 시작한 면도 있거든요. 저는 왜냐면 정말 제작이 좋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더 좋아하는 제작의 환경은 막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많은 뭔가 팀원들도 많고 거쳐야 되는 절차가 많은 되게 큰 프로젝트를 좋아한 거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떼고 있는 것보다야 그래 이렇게 1인팟이라도 해서 내가 그 제작을 즐거움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자 막 이걸 뭘 만들어가지고 막 뭘로 쓰고 어떤 결과를 내고 막 뭐 이런 거 말고 물론 지금도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팟캐스트로 뭐 대성할 거다, 백억 부자가 될 거다 하지만 사실 이건 다 그냥 하는 말이고 약간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하는 말이고 그냥 이 제작의 과정을 즐기자, 느끼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그래도 나름 32번 동안 순항하고 있는데 글쎄요. 하여간 저는 이게 고치고 싶은 면모, 걱정인형 면모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사실 근데 본성은 언제나 비슷하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걸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는 알지만 그래도 이 기질적인 거는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순간순간 막 이거 해서 뭐 하지? 이거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지? 같은 이렇게 답도 없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돼요. 이런 게 또 사이클처럼 심할 때가 있고 또 괜찮을 때가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4월 말 5월 초중순 뭐 이럴 때까지 그러니까 요즘은 좀 그래도 괜찮다. 다시 회복이 조금은 된 상태인데 그래도 5월 막 이럴 때 논문 주제가 딱 명확하게 안 떨어져가지고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상했던 것보다 주제 잡는 게 더 어려웠고 나는 이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교수님이랑 막 얘기를 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이고 교수님도 어쨌든 그렇게 부족해 보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컨펌을 안 주시고 계속 이렇게 조언을 주셨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이게 딱 안 잡히니까 벌써 5월이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타임 플랜보단 좀 미뤄졌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날씨가 비약적으로 좋아졌잖아요. 이게 오히려 날씨가 좋아지면 더 막 우울감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편이고.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5월 초중순까지도. 그래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목적주의? 결과주의? 이런 게 좀 습관이라서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좀 매번 달고 산다. 라는 게 전체적인 개괄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는 계속 누차 말했듯이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병원에도 자주 갔고 스스로 이거를 안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시도한 것들도 많고 뭐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도 조금은 알고 어쨌든 내가 걱정을 하는 거는 이거는 뭐 걱정 좀 그만해라 한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좀 걱정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면은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하자. 나는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나아지지. 언제까지가 반복되고 언제까지면 또 괜찮지. 뭐 이런 거를 좀 알게 된 상황이라 이렇게 극심하게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시기도 또 지나간다는 거를 알아가지고 이제는 좀 그냥 다스리고 사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동시에 교수님께 논문 방향이랑 주제 확정도 이제 최근에 컨펌을 받아서 그래 이 모델로 가자 이렇게 해서 그냥 쓰는 쪽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점점 더 살을 붙이자라고 좀 컨펌을 받아가지고 조금은 가장 큰 걱정은 덜어낸 상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딱 여기서 그만둘 거면 내가 정말 논문 이거 좀 너무 힘든 것 같고 나 이거 안 하고 싶고 그러면은 이 시간 아까우니까 딴 거 하자라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마음 먹고 할 거면 진짜 큰 맘 먹고 딱
멈춰야 되는데 그럴 용기는 또 없거든요, 사실. 그 이전 회차에서 대학원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거기서도 말했다시피 어쨌든 석사 졸업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더 큰 것 같고 저한테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거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이 걱정을 안 하는 방법도, 그리고 걱정을 줄이는 방법도 결국에는 이거를 그냥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뭐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또 한 상태고, 뭐 해 먹고 살지라는 고민은 사실 올해가 끝나고 다시 고민을 어차피 해야 되고, 뭐 석사를 딴다고 해서 창창한 뭐 앞길이 열리고 막 탄탄대로가 열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그것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럼 그때 다시 고민하자. 지금은 어차피 고민을 해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답도 안 나오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공채를 하나 봤었거든요. 그게 뭐 약간 공부를 했다거나 준비를 해서 본 건 아니고, 그리고 막 붙으려고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기회가 있어서, 그리고 절차상 봐야 되는 게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떤 식인지 어차피 절차상 봐야 된다면 그냥 서류만 내지 말고 어떤 식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니까 저는 아예 이런 세상은 또 모르고 살았어서 한번 좀 정식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문제도 너무 어렵고 막 과제 같은 걸 해서 내야 되는 게 있고 AI 면접이 있고 또 시험이 있었어요. 그게 다 이제 한 과정인데 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저는 공부를 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했지만 사실 그냥 했지만 이거를 정말 몇 년 단위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막 해가지고 간절하게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랑 지금 동시에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갑자기 세상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스스로한테도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건, 이 사건, 공채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된 것은 나는 너무 세상을 좀 쉽게 살려고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또 조금 존재론적인 걱정거리를 이렇게 끄집어내게 됐었는데 뭐 다르게 말하면 세상 사는 걸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나? 만만하게 생각했다. 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모든 일이 쉬운 게 하나 없고 막 이런 시험들도 너무너무 어렵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 과정들도 너무 어려웠을 텐데 뭐 이것만 그랬겠냐. 다른 것들도 다 너무너무 힘든 것들인데 내가 너무 나이브하게 대했나? 그냥 그렇게 살아버렸나? 이렇게 하는 걱정이 또 들더라고요. 걱정이라기보다 이건 좀 반성일 수도 있고 걱정 반 반성 반 다들 자기 자리를 이제 지키면서 무언가를 하고 있고 하는 거는 너무 대단한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또 동시에 들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이랑 하는 논문 미팅 말고 학과에서 이제 프로그램처럼 열어서 박사 선생님이 이미 이제 석사 박사를 다 하신 분들이 1대1로 잠깐 이렇게 논문 봐주시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해가지고 좀 주기적으로 갔었는데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뭐 이렇게 많이 갈 땐 두세 번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 이제 선생님이랑 조금 친밀도가 쌓여서 그리고 그 박사 선생님이 저 담당 교수님께 석사 박사를 다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막 논문 외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많아서 뭐 예를 들면은 제출 과정이라든지 아주 상세하게 뭐 되게 표면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도 좀 뭐 알아야 되는 게 전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 박사 선생님이랑 뭐 이것저것 얘기를 막 하다가 처음 입학했을 때 코로나였다 뭐 이런 얘기랑 뭐 휴학하고 복학해서 뭐 수업 뭐 들었고 그때는 뭐 무슨 논문 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졸업을 되게 늦게 하게 되는 건데 이때까지는 뭐 어떻게 뭐 하고 지냈냐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 뭐 학사는 이런 거 전공했고 뭐 그 중간에는 어디에서 일했고 저기에서 일했고 뭐 이 수료학원은 뭐 이런 회사에서 다녔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막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뭐 열심히 사셨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열심히 살았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냥 나 그런가? 이게 아니라 어 확 이제 다시 스스로한테 되묻게 되는 거죠. 이게 열심히 산 걸까? 이건 그냥 내가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낸 것들은 아닐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또 막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제 친구들도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누가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라. 왜 자꾸 막 좋은 말을 하고 이제 칭찬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간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도 왜 한 번에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냐.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또 그런 거죠. 열심히 산 게 맞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논문 쓰는 것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맞나? 과연? 과연 최선을 다한 게 맞나? 지금까지 모든 과정들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여기까지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만큼만 했습니다 하면 그 정도면 최선 다한 거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글쎄 그러면 약간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진짜 최선을 다해서 후회가 없다. 뭐 그래서 결과가 상관없다. 이런 뭐 이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후회를 안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뭘 해도 항상 후회가 남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좀 더 이렇게 할 걸, 뭐 이렇게 해볼 걸, 저렇게 해볼 걸. 그래서 그 후회가 남냐 안 남냐가 최선의 기준이라면 저는 한 번도 최선을 다한 적이 없고 근데 이제 이 기준이 이게 아니라면 또 모르겠고 뭐 그렇네요. 뭐 그런 듣는 분들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과연 진짜 후회 없이 해가지고 결과도 상관없고 나 지금 너무 후련하고 뿌듯하다라고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경험이 가장 강렬하게 남나요? 그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공채 보면서 면접 질문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막, 뭐, 능력 대비 높은 목표치를 설정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냐. 그거를 그래서 이룬 경험과 뭐 이루지 못한 경험들이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면접은 또 그냥 문제를 딱 보자마자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무리 AI일지라도. 그래서, 하고 이제 막 이것저것 또 생각을 해내서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글쎄, 내가 막 목표를 딱 찍어놓고 가본 적은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좀 원래가 도전하기. 뭐를 약간 이렇게,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되게 어려운 것들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하기는 하거든요. 좀 이 중간선을 항상 유지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낙폭이 큰 거를 좀 싫어해가지고, 좀 어떻게 말하면은 그냥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 스타일. 딱 각을 재서 여기다 이거다 해가지고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를 해냈다거나 이뤘다거나 뭐 성취하고 달성해낸 경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스스로에 대한 고민, 걱정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는 걱정을 조금 하게 됐는데 또 다르게 막 생각을 해보니 그렇다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매 순간 그럼 대충 했냐. 그건 하면은 또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일련의 생각들이 저를 또 괴롭힌 요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걸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기는 한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죠. 사실 뭐 살아가는데 큰 목적이 없고 그냥 사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뭐 상관없다라고도 생각하는 편이고, 남이 누군가 저한테 이런 게 고민이야, 이런 게 걱정이야 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말해주는 편이거든요. 뭐 괜찮다면 그냥 살아도 된다 뭐 이런 말을 남들한텐 잘 하는데 스스로한테는 또 잘 못하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뭔가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고치고 싶어 해서. 근데 인간이 어디까지 고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부족한 것이 맞는데 그거를 못 참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지금 또 막 내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결국 이거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할 일,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지금 마음 먹은 것을 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거고 달성할 수 있는 거고 결론은 결국 똑같더라고요. 뭐 해먹고 살지에 대한 걱정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걱정과 이것들이 결국에는 똑같더라고요. 그냥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조금 덜 했으면 그냥 내일 또 하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올해 논문을 쓰는 게 목표였고 졸업을 하는 게 목표였으니까 이걸 열심히 해야지 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답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모르겠어요. 듣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이런 고민을 저는 저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누군가는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얼마만큼 생각을 자주 하고 더 깊게 하는지, 누군가는 이런 고민을 좀 얕게 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깊게 하면서 정신이 많이 아프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뭐,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냥 나의 걱정도 비슷한 맥락인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타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하기도 해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혼자 끄적끄적 하는 것보다는 녹음을 한번 해서 올려보자 하고 그만 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사실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 막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것도 지난 회차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누구한테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왜냐면은 이거를 또 끄집어내서 또 말하면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더 걱정이 심하고 스트레스 받았다는 그 5월 초중순 이때까지는 막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저도 좀 정리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은 녹음을 하면서 여기서도 어쨌든 누군가랑 저는 항상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초에 제가 2026년 목표로 꼽은 게 딱 세 가지였거든요. 일단 졸업. 이거 논문 다 써가지고 내가 올해 무조건 졸업한다. 내가 올해 졸업하고 다시는 학교 같은 거 안 다닌다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두 번째가 운전, 세 번째가 접영하기, 수영, 접영 마스터하기였는데 역시 졸업이 제일 어렵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예상은 했지만 정말 예상만큼 힘들다. 이게 네, 그렇습니다. 뭔가 물리적으로 힘들다기보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늘 모르겠어서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힘든 것 같고. 그리고 뜬금없지만 그 셋 중에서 가장 쉬운 거는 수영이더라고요. 몸으로 하는 게 운동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러잖아요. 인생사 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운동 같은 거는 그래도 내 뜻대로 된다. 내 몸은 내가 운동하기에 맞춰서 이렇게 변한다. 정직하다. 뭐 이런 말들을 운동 자주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렴풋이 이해는 하고 있기는 한데 저도 그냥 지금 접영을 벌써 얼마 안 됐거든요. 수영을 진짜 시작한 지는 2달, 3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접영을 할 수 있게 되기는 했어요. 물론 이제 더 훨씬 많이 다듬어야 되고 폼도 많이 수정을 해야 되고 이제 좀 더 예쁘게 잘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를 하는 거는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아예 할 줄 몰랐었던 상황에서 지금은 그래도 누가 접영해봐 라고 하면 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또 그냥 하면 되고 그리고 소영 선생님도 이제 지금 당장 안 되니까 강습하시면서도 그냥 지금 안 돼도 그냥 계속 와서 계속 그냥 다니면은 언젠간 된다. 그게 안 될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거는 시간을 들이면 정말 들이는 만큼 정직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운동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가장 좋겠다. 좋은 것 같다. 이거는 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또 궁금한 게 이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뭘 진짜 열심히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지금 이제 그때 면접 보면서 질문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서, 나는 뭘 열심히 했을까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들을 막 뒤집어 봤는데, 돈 안 되는 것들만 열심히 했더라고요. 막, 요즘은 어쨌든 스펙 쌓기, 뭐 자격증도 따고, 스펙도 막 쌓고, 어디 가서 뭐 하고 저 하고 해가지고 더 좋은데 막 되게 멋있는 기업에 취업하고 하는 게 어쨌든 2030들의 가장 큰 과제? 달성 과제인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열성을 다 하지 못하게 태어났는지 어쨌는지 이때까지 열심히 한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그냥 별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달성 과제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들만 열심히 했었거든요. 일단 학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공부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자신만만하게 나는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어. 공부도 또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대학원에 왔었는데 이제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너무 다르다는 거를 간과해서 이 모든 재앙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나는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했고 자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또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거기서 괴리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졸업이 되었다. 빨리 여기를 끝내고 말 거다. 나는 더 이상 안 한다. 뭐 그런 생각을 또 했고 회사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길지가 않았어가지고 어쨌든 한 2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이었는데 그 삶이 되게 괴로웠거든요, 저한테는. 물론 회사 다니는 게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생각은 해요. 다 똑같이 괴롭게 돈을 번다. 인데 저는 그냥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출퇴근하는 그 물리적인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싫어가지고 그런 게 너무 괴로웠고 근데 지금 또 이제 퇴사한 지 한 4달, 5달 됐는데 괴로운 거 치고는 꽤나 열심히 한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맡은 것 중에 일 밀리는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저희가 그 일이 매일매일 뭔가 마감이라고 이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딱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거라, 하여간 비유를 하자면 매일매일 뭔가 마감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데일리하게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정말 세부적으로 되게 많은 그런 특성이 있는 업무였는데, 그래서 밀리면은 그냥 안 돼요. 무조건 그날 00시까지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 시간 안에 못 한다. 그러면 야근을 해서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저는 근무 시간 늘려가면서까지 내 손이 느려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미루고 밀리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었고 최대한 더 빨리빨리 미리미리 하려고 했었고 왜냐면 또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군가한테 어떻게 받아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하여간 밀린 적 한 번도 없고 밀리려고 해본 적도 없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꽤 열심히 했나 싶기도 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리고 큰 사고도 친 적 없고 되게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되게 세밀하게.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다닐 때는
내가 이게 뭐 어차피 시키는 일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또 생각해보니까 열심히 했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라, 나 열심히 했을지도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실 매일매일 회사를 가고 하는 게 성실하다는 것의 반증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이제는. 물론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 세상에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근무 기간 동안 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한 것 같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또 내리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나를 내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저는 이 부분이 항상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전 좀 스스로한테 박한 편이긴 해요, 원래.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 이제 미팅 봐주시던, 논문 봐주시던 박사 선생님이 열심히 살았다라고 했을 뿐인데 저는 또 막 걷다 대고 막 아닐 텐데 하고 스스로 막 이렇게 내려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박하기는 하거든요. 원래가 그렇긴 한데 그러면은 이거를 너 열심히 살았다. 아니다. 넌 최선을 다했다. 아니다. 이거를 남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나를 인정해 주면서 평생을 달래가면서 살아야 될 텐데 나 스스로를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서 뭐 하나? 적어도 나는 나를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막 싶다가도 그래서 약간 이제 애써 약간 그래 나 뭐 괜찮아 할 만큼 했어 이렇게 하다가도 이런 이제 최근에 봤다는 그런 공채 같은 이런 걸 보니까 남들이 이만큼 나랑 비슷한 또래 사람들은 이만큼 치열하고 힘들게 열심히 뭔가를 쟁취하려고 하면서 살고 있구나를 체감하게 되니까 또 이런 거에 비하면 나는 인생을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데 나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데 세상을 이렇게 생각을 또 하게 돼가지고 이 부분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간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해줘야 하는가 이 부분이 항상의 고민거리고 지금 당장에 또 걱정거리고 내가 나를 또 너무 이렇게 나대나대 해주면 안 되잖아요. 나태해지니까. 그러면은 나는 뭐 얼만큼을 더 해야 되고 이 목표를 이루고 약간 이런 것도 청년으로서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계속 막 괜찮아 괜찮아 하다 보면은 뭐 나사 빠지는 일밖에 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걱정이 요즘은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런 맥락에서 다르게 하는 또 다른 맥락? 비슷한 맥락? 하여간 또 걱정거리가 이제 있는데, 마지막 걱정거리라면, 결국 또 어떻게든 바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막 그때 휴학하고 수료하고 이때 생각하면은, 와, 이제 끝났다. 나 이제 이것도 졸업 못하고, 나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고, 그냥 시간 버렸고, 나 아무것도 못한다. 막 이러고 했는데,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하게 됐었고, 회사도 멀쩡하게 잘 다녔고, 그렇게 또 되다 보니까 나 막 그렇게 휴학하는 시간, 그리고 수료하고 조금 짧았지만 약간 백수의 기간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기간들이 되게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어차피, 이렇게 다 밥 벌어 먹고 살고, 언젠가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된다. 살 수밖에 없다, 인간이라면. 그러면은 그때 그 시간을 그냥 좀 더 마음 편하게 즐길 걸. 그냥 마음 편하게 좀 더 놀 걸.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퇴사하면서도 일부러 마음 먹고, 그냥 논문도 사실 맘 먹으면은 더 빠르게 이번 학기 안에 끝내고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일부러 저한테 1년을 제시했거든요. 이만큼 1년 동안 이렇게 해라. 어차피 지금 뭐 실업급여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 기간을 좀 즐겨라. 그냥 많이 놀고 많이 즐기고 또 언제 이런 시간이 오겠냐. 그러면서 논문도 좀 더 밀도 있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2026년에 그런 기간을 제시를 한 건데 막상 지금 벌써 5월 말이잖아요. 지금 녹음하는 것도 5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막 잘 노는 것도 힘들고
막 일로 절로 막 어디로 막 많이 다녀야지. 원래 이제 평일 시간을 가용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출퇴근 9호선을 너무 괴로워했으니까. 그냥 그런 거 말고 좀 널널한 시간대에 그냥 많이 놀러 다니면서 그냥 일로저로 많이 다니고 시간도 많이 쓰고 여유롭게 지내야지. 어차피 논문이라는 거는 노트북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들고 어디든지 막 가야지. 막 이랬는데 생각보다 어렵다. 이것도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2026년을 두고두고 막 후회할까 봐. 막 그때 놀지. 그때 안 놀아가지고 내가 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럴까 봐. 그게 또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별걸 다 걱정하는 상황인 거죠. 저는 내가 후회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내가 나중에 후회할까 봐. 이게 항상 그 현재에는 걱정이란 말이죠. 되게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다 보니까 더 모순적이라고 지금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뭐, 그렇죠. 근데 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고, 저는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계속 걱정을 할 거고, 근데 이제, 다만, 하루하루 1년 1년 더 나이를 먹어가고 있으니까, 나는 조금 더 성장을 했으니까, 이 걱정을 함에도, 그래도 뭐, 결국에는 계속 냈던 결론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를 해야 된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좀 하려고 한 거 하고, 뭐 조금 못했더라도, 그래, 여유롭게 하면서 또 언젠가 또, 어차피 논문 쓰는 것도 이게 그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은 달리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먹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있다. 저는 정말 별걸 다 걱정한다. 라는 것을 그냥 이야기해보고 싶었고요. 사실 뭐 더 세부적인 걱정도 엄청 많아요. 그냥 그리고 막 그런 거 말고 아예 이런 나에 관한 거 말고 막 집안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많지만 또 그런 거 뭐 집안 사정까지는 좀 오프 더 레코드니까 그냥 그런 것들도 너무 많아서 걱정을 비우는 습관을 동시에 들여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요즘이고요. 어쨌든 마음을 또 먹었으니까 논문을 열심히 쓰고 또 하루하루 비는 시간이 있으면 이것저것 많이 놀러 다녀 보고 그냥 뭐 시간이 있을 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싶은 데는 많아가지고 막 지도에 찍어놓은 데는 많거든요. 지금 뭐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 뭐 혼자 여행도 좀 슬쩍 가보고 이러고 싶다라는 게 지금 5월 초중순 암, 엄청나게 또 암울했던 걱정이 많았던 기간을 조금 벗어나서 5월 중순 말 이때부터의 생각은 또 그렇습니다. 밝게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날씨가 확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여름이 되면 너무너무 더워지니까 그때 되면 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 진짜 이 봄을 즐겨야 된다. 이 봄을 즐겨야 된다는 말을 진짜 4월 초부터 하고 있는데 벌써 5월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대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지만 또 다르게 뭐 직장인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같은 대학원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잠깐 쉬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 이미 뭐 직장에서 일을 한지 너무 오래돼서 권태기가 오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각자의 걱정거리와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나도 막 걱정하고 있지만, 그래, 그래도 막 괜찮다 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힘은 나만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걱정이 있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냥 또 그 하루하루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거니, 라고 알게 되는 순간인 것 같거든요. 그 순간 덕분에 그래도 나도 또 힘을 얻고 살아가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화를 녹음하고 업로드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아, 그래. 나만 걱정하는 거 아니지. 쟤도 저렇게 걱정하는데. 그래. 우리 다 걱정하고 산다. 다 똑같지? 그래. 다 잘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힘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같이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런 화차를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제 집에서 혼자 녹음하고 있을 때 여름이 되면은 이게 마이크가 있으니까 좀 시끄러운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음이 들어가면 안 돼서 문을 다 닫아놓고 하거든요. 그리고 에어컨도 못 켜고 하거든요. 정말 더워졌어요. 그래도 지난번 녹음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더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선풍기만 조금 켜고 있는 상태인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아, 또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이 회차가 올라가는 거는 5월 가장 마지막 토요일일 텐데, 이 회차가 올라가고 나면 6월이 돼요, 여러분. 6월이 되면 정말 여름의 시작처럼 느껴지잖아요, 6월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6월에는 제가 좋아하는 하지가 있으니까, 또 이번에는, 올해는 이 하지 편을 조금 더 알차게, 내용 있게 꾸며서 해볼까 라는 생각도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뭔가 하루하루 이렇게 헤쳐나가기가 벅차가지고, 이 팟캐스트에도 더 큰 기획을 못 가져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조금 후회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 그래도 결방은 하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시는 분들 언제나 감사하고요. 더운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더 많이 놀러 다니시고, 더 많이 즐겁게 사시고, 제가 언제 집에 내려가가지고 엄마한테 한번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나는 이렇게 불안해서 못 살겠다. 나 논문을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저희 엄마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야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놀아 많이 다니고 체력 있고 시간 있고 할 때 많이 놀으라고 지금 지나면 또 놀 시간도 없어 막 또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 말이 맞다 50대의 말이 맞겠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50대의 해안이 더 옳은 생각이겠지 싶어가지고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전합니다. 다들 많이 놀러 다니시고, 네. 때가 되면 다 또 바쁘게 살 테니까, 더 힘들게 살 거니까, 지금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 지금을 즐기면서도, 지금을 또 열심히, 하루하루 열심히 논문 쓰고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6월의 첫 콘텐츠로는 그래도 좀, 또, 요즘 책 같은 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콘텐츠 리뷰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걸로 해봐도 될 것 같고 또 다시 조금 더 재밌는 콘텐츠로 가져오도록 언제나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좋은 5월이셨기를 바래요. 그리고 좋은 6월, 더 행복한 6월, 재밌는 6월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